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1강 하고 있죠. 1강은 물리량과 운동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C 강의로 벡터와 스칼라, 기준계와 좌표계,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물리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리량은 자연현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숫자로 대표할 때 대표하는 데 필요한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물리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숫자 하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크기를 갖는 물리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벡터는 하나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이렇게 배웠는데 이 벡터의 숫자, 벡터량을 표시하는 숫자의 개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벡터가 몇 차원 공간에서 표시한 벡터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고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3차원 공간에서는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 벡터는 세 개의 숫자인데 이때 한 개의 숫자는 크기를, 두 개의 숫자는 방향을 표시하는 데 이용합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어떠냐? 스칼라는 역시 한 개의 숫자인데 벡터는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고 하나의 숫자는 크기를 표시하고 다른 하나의 숫자는 방향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1차원 공간은 어떠냐? 스칼라도 한 개의 숫자, 벡터도 한 개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차원 공간에서 한 개의 숫자로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할까? 이때는 부호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1차원 공간에서는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내가 정하면 그 반대 방향을 향하면 1차원 공간에서는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 반대 방향을 향하면 음수로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4차원 공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 공간 하면 스칼라는 몇 개겠습니까? 역시 한 개인데 벡터는 4개의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차원수를 점점 늘린다고 해서 n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스칼라는 n의 제로승계, 벡터는 n의 1승계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n의 제곱, n의 자승계의 숫자가 필요한 그런 물리량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텐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와 좌표계,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거, 이걸 또 소개하겠습니다. 기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레퍼런스 프레임, 그 다음에 좌표계는 영어로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기준계는 무엇을 정하는 데 필요하냐면,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를 어떤 숫자로 표시하느냐는 좌표를 대표하는 것인데, 기준계는, 우리가 기준계를 정하면 그 기준계를 갖다가 어떤 것들이냐면,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면 관성 기준계, 비관성 기준계, 질량 중심 기준계,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좌표를 주로 사용합니다. 직각좌표, 원통좌표, 부좌표. 이 세 가지 좌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좌표의 방향, 그 단위 벡터가 전부 서로 수직을 이루는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준계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계는 원점과 축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무엇을 대표할 때 특히 필요하냐면 운동을 대표하는 물리량, 운동을 대표하는 물리량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물체가 저기 있는데 그걸 숫자로 표시하려면 어딘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좌표축을 정해 가지고 방향의 기준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을 기준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특히 물체의 운동과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기준계를 맨 처음에 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계는 누가 정해줍니까? 내가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계는 이런 순서로 정합니다. 먼저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을 정하고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눈금을 정합니다. 눈금을 정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단위할 때 배웠죠. 눈금을 적당히 정해가지고 그 단위를 나타내는 그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기준계를 정한다고 할 때 우리 흔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점 정하는 것과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 정하는 것, 이것을 기준계를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3차원 좌표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3차원 좌표계 볼 것 같으면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잘 아는 X, Y, Z 좌표로 이용하는 것이고, 원통 좌표, 부좌표계는
R 세타 파이로 표시합니다. 그 구좌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배운 거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좌표계는 Z축은 직각 좌표계하고 똑같은 거 쓰지만 밑에는 로파이 이런 좌표를 쓰는 것을 원통 좌표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는데 어떤 벡터나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선을 따라서 작용하는 벡터가 있다면 이렇게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 화살표가 방향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크기를 표시하죠. 그러면 단위 벡터란 무엇이냐? 단위 벡터란 어떤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 A라는 벡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A 위에다가 화살표로 표시한 걸 A 벡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A에다가 위에 모자를 씌우면 그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벡터와 방향은 같지만 크기는 1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크기가 2.5라고 하겠어요. 이 A라는 벡터의 크기가 2.5다. 그러면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벡터를 단위 벡터로 쉽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벡터는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만 곱해주면 됩니다. 2.5를 곱해주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A라는 벡터는 A의 단위 벡터에다가 그냥 A 이렇게 쓴 게 이제 A라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크기를 곱해주고, 그래서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면 A라는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누면 그러면 크기가 1인 벡터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위 벡터가 어디에 자주 쓰이냐면 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쓰입니다. 특히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직각 좌표계 말고 우리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먼저 보면 직각 좌표계의 세 축을 X축, Y축, Z축이라고 하면 각 축을 향하는 방향. 이게 바로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X축을 향하는데 크기가 1인 벡터. Y축을 향하는데 크기가 1인 벡터, Z축을 향하는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점에서만 단위 벡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어디서나 이 단위 벡터가 방향을 향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여기 X모자, Xhead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I라는 문자로 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X1 head, X2 head, X3 head 하면 X1 head이 바로 X라는 X축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것은 여기 공간에서 Y와 Z는 일정에 유지하고 YZ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Y가 Z가 일정하면 그것은 X축을 이렇게 자르는 평면이 되는데 그 평면의 수직이 X만 증가하는 방향, 이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도 똑같이 정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떤 점에서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X와 Z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Y만 증가합니다. Z도 마찬가지죠. Z도 K라는 문자로도 표시하고 X head 이렇게도 표시하는데 이것은 X하고 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Z만 증가하면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 벡터까지 정의를 했으면 우리 위치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위치 벡터란 뭐냐면 기준계의 원점에서 어떤 물체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해놨어요. 저기 사람이 여기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사람까지 이렇게 그린 게 이 사람의 위치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 여기 점 P의 위치 벡터 R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R을 갖다가 성분으로 분해할 것 같으면 X축 방향은 XX 이런 벡터가 되겠죠. 크기가 X좌표이고 방향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또 Y축 방향은 YY head, 그 다음에 Z축 방향은 ZZ 되니까 요 세 개의 벡터를 다 더하면 그러면 바로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벡터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벡터의 끝을, 즉 시작점을 원점에다 이렇게 놓으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각
죽방의 성분으로 AXX, AY, Y, AZ, Z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걸 다 더한 거. 그래서 A라는 벡터는 AXX 더하기 AYY 더하기 AZZ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했다, 표현했다, 대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를 정의했으면 우리 변이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변이 벡터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갔을 때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를 까지 그린 벡터가 바로 변이 벡터입니다. 여기 처음 위치가 있는데 이리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변이 벡터 델타 R. 그래서 R'이 나중 위치 벡터고 R이 처음 위치 벡터면 R' 빼기 R. 이게 이제 변이 벡터인데 이 변이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벡터의 덧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위치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갔어요. 이 변이 벡터를 그려라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갔건 A에서 B까지 그린 거 이게 바로 A에서 B까지의 변이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B에서 C까지 또 갔어요. 꼬불꼬불 갔더라도 시작점이 B고 끝점이 C면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까지가 이제 변이 벡터인데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더하면 A에서 C까지 간 거죠. 그래서 A에서 C까지 간 변이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A에서 C까지 간 거니까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간 것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A에서 C까지 간다. 이게 바로 벡터의 덧셈입니다. 이 벡터의 덧셈은 스칼라의 덧셈과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벡터든지 이런 벡터의 덧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두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두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이 두 벡터의 합이 두 벡터 합하면 요거 이렇게 되죠. 근데 두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또 하나 있고 뭐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편리한 것을 골라서 표시하면 편리한 것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나중에 이용할 때 좋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두 벡터 성분으로 표시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여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갖다가 성분으로 이렇게 수직이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수직이게 그럴 것 같으면 표시하는 게 아주 좋은데 수직인 두 벡터 A와 B가 성분이라고 한다면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의 크기는 C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연습 문제를 많이 푸는데 어떤 게 자주 나오냐면 요 삼각비가 자주 나옵니다. 3대, 4대, 5. 요거 우리 잘 알죠? 요거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면 요쪽 각은 몇 도가 됩니까? 요쪽 각은 요거 37도가 되고 저쪽 각은 몇 도가 됩니까? 요거 53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37도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0.6이죠. 사인 53도 하면 바로 0.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5분의 3이 사인 값인 각은 37도가 아니라 엄밀하게는 36.87도입니다. 그리고 사인 값이 5분의 4인 것은 엄밀하게는 53.13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 벡터의 각축 성분을 한번 그리는데 어떤 위치 벡터냐면 여기다 이렇게 좌표축을 기준계를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크기는 25m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X축에서부터 각도가 21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성분은 X좌표와 Y좌표죠. 이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러면 되죠. 그래서 R은 25m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210도 하면 코사인 210도는 요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 좌표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플러스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Y좌표는 또 25m 해가지고 사인 210도 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2.5m. 그래서 각 성분이 21.7하고 마이너스 21.7하고 마이너스 12.5인 걸 고르면 몇 번이 답입니까? 네, D번이 답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두 벡터 D와 B를 더한 벡터가 있는데 이걸 구하라. 그랬을 때 A와 B를
한데 두 벡터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먼저 x축하고 크기는 2m이고 x축하고 각도가 45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x축하고 각도가 얼마냐면 127도. 그리고 여기에 크기는 4m다.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를 더한 벡터, 이 더한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놈의 크기를 구하라. 요거 자로 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분을 구해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우리 아주 잘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을 구하겠어요. 성분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 곱하기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하면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각각 성분이 AX는 1.41m, AY는 1.41m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B 벡터를 구하겠어요. B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2.41m, 그 다음에 3.2m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할 때는 성분별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한 벡터를 C 벡터라고 하면 C 벡터의 X 성분은 AX 더하기 BX. 그 다음에 C 벡터의 Y 성분은 AY 더하기 BY니까 이거 두 개 더했더니 X 성분은 마이너스 2.41. 그 다음에 Y 성분은 4.61 이렇게 되니까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그래서 CX제곱 더하기 CI 제곱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랬더니 답이 5.2m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답은 무엇이 됩니까? 네, A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두 벡터를 더한 C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C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임의의 벡터가 있으면 세타가 되면 어때요? X성분과 Y성분이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눌 것 같으면 우리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CX분의 CY가 탄젠트 세타니까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게 CX가 마이너스 2.41, CY가 4.61이니까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탄젠트 마이너스 1이고 아크 탄젠트는 탄젠트 값이 CX분의 CY인 각이죠. 자, 여기에 CX는 마이너스 2.41이고 CY는 4.6이니까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913인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913인 것을 짝짝짝 해서 구하면 몇 도가 되냐면 117.6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바로 답이 뭐가 되겠어요? 네, C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한꺼번에 해보겠어요. 여기에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세 성분으로 주어졌고 B라는 벡터가 세 성분으로 주어졌고 C라는 벡터가 세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A 빼기 2B 더하기 3C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성분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축 방향의 성분, 다시 말하면 DX를 구하면 DX는 AX 빼기 2BX 더하기 3C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Y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DZ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각 축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12, 13, 마이너스 2인 것을 답에서 골랐더니 어떤 게 됩니까? 네, 여기 C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 또 하는데, 자, 여기서, 그 그림에 이제 여러 벡터를 여기에 그리겠어요. 자,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고, C라는 벡터가 있고, D라는 벡터가 있고, E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때 C-D-E를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구하면 먼저 C를, 여기 그대로 C를 여기다가 평행이동 이렇게 시킵니다. C를 평행이동 시키고. 그 다음에 빼기 D였으니까 마이너스 D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D 벡터의 방향을 거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2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출발점과 끝점을 읽고 왔더니 어떤 벡터가 됐습니까? 네, 요거 바로 B 벡터가 되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B 벡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벡터와 스칼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계와 좌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들로 돌아오겠습니다.